자, 오늘도 아프리카 생방송 찾아보시는 분들 정말 감사드리고요. 그 추천이나 즐겨찾기 좀 눌러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 이따 유튜브로 보시게 될 분들도 구독이나 좋아요 한 번씩 부탁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유튜브에다가 이 제 분석 방송 조금 더 물류 분석 방송 보는 법을 이렇게 영상을 하나 준비를 했습니다. 특히 이렇게 왼쪽 아래에 있는 빠따 지표, 이런 거 컨디션 OPS가 뭐냐, 특정한 상황에서 이렇게 변화되는 네이버 낮 경기라든지 홈이나 원정, 저한이나 우한에 따라서 바뀌는 이런 OPS에 관련한 부분들, 그런 것도 영상 남겨드렸으니까 한 번씩 보고 오시면은 제 이제 분석 방송을 조금 더 알차게 가져갈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을 테니까 한 번씩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첫 경기 루이스 힐이랑 카스티오가 붙는 경기인데, 다른 것보다 양팀 선발 투수 모두 다 요즘 폼이 괜찮아요. 특히 루이스 힐 같은 경우가 진짜 놀라운데, 얘가 원래 옛날에 이제 양키스에서 작년에는 이제 아예 통으로 쉬었고, 수술 때문에 쉬었고, 올 시즌에 이제 좀 걔 누구냐, 게릿 콜이 빠지면서 그 자리를 채우는 역할이라고 해야 되는데, 구위가 상당합니다. 일단 구속 잘 나오고 삼진 능력 좋고 그런 선수예요. 49이닝 동안 삼진 62개, 반대로는 볼넷을 27개나 줬다. 이런 것들이 아쉽기는 한데, 피홈런도 좋고, 지금 49이닝 동안 피안타가 25방이면은 그 정도 볼넷 줘도 괜찮은 수준이죠. 지금 그래서 양키스 내적으로는 선발 투수들 가운데 뭐 FIP 같은 것도 훌륭하고, 전반적으로 올 시즌의 발견이라고까지 얘기할 수 있는 투수인 것 같고, 카스티오는 한창 안 좋았다가 지금 최근 6경기 동안 전부 지금 퀄리티 스타트급 피칭을 해주고 있습니다. 7이닝 먹어준 적도 꽤나 많고, 또 이 시애틀의 카스티오가 이렇게 올 시즌도 여전히 호심에 이런 구종 가치가 여전히 높게 지키고 있고, 예년이랑 비슷합니다. 땅볼 비율이 조금 떨어진 거 말고는 여전히 카스티오는 쓸만하다, 이런 상태이고요. 또 카스티오가 이런 것도 좋아요. 카스티오는 통상 양키스 애들을 110타석이나 상대를 했는데 피안타율 1할 오픈 6리 엄청 좋게 지키고 있죠. 요즘에 근데 또 막 양키스 빠따가 오락가락해. 어제는 양키스 빠따가 괜찮았는데 그전에는 시애틀 레드한테 막히기도 하고, 그래서 또 이 양키스가 카스티오한테 막힌다면은 사실 조금 어려울 수도 있긴 하거든요. 저는 일단 선발들 2명 왁구 자체는 굉장히 좋게 보고 있다. 그리고 양팀 모두 다 어제는 주력 불펜들을 많이 안 쓴 편이고, 최근에 양팀 둘 다 이렇게 빠따가 상승세라고는 하는데, 양키스도 이게 많이 올랐다가 지금 조금 사그라들기는 한 거예요. 그런 것들 기억해 주시고, 내일 또 시애틀은 우한 상대로 원정 낮 경기를 하게 되면은 OPS가 평소보다도 더 떨어진다, 이런 것들도 있어가지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양키스 쪽에다가 언더 생각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루이스 힐이 그만큼 지켜줄 거다, 이런 모양새예요. 카스티오를 좀 양키스 빠따가 패준다면은, 상대 전적 같은 부분들은 안 좋았지만은 요즘 빠따 폼이면은 뭐 홈런 같은 변수도 있고, 저는 나쁘지 않을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양키스 쪽으로 한번 좋게 보도록 하고요. 언더 이렇게 가져가 볼게요. 근데 이런 것도 빡세지. 7.5 기준으로 최근 양키스는 반반, 시애틀은 오바가 더 많았다. 시애틀이 평소에 빠따를 칭찬받지는 못하는 팀인데 오바가 많았다는 거는 조금 걸림돌처럼 보이긴 하네요. 다음 경기 피츠버그 대 샌프란시스코인데, 얘네 둘의 지금 두 번의 시리즈가 전부 다 좀 막바지 때 놀라운 그런 뒤집는 경기들이 나왔었어요. 일단은 첫 번째 대결 때는 피츠버그가 이거를 2대6에서 7대6까지 뒤집는 경기를 했었고, 어제는 그 샌프란시스코가 이 경기를 5대0으로 끌려가다가 결국에는 9대5로 마무리 짓는, 그런 둘 다 엄청 롤러코스터 같은 경기를 했는데, 딱 보다시피 지금 내일은 이렇게 선발 왁구 차이가 심합니다. 둘 다 선발 투수지만은 기대치 자체는 엄청나게 차이가 심하죠. 폴 스킨스는 스트라스버그 이후에 최고 투수 유망주다, 이런 얘기까지 들리고 있고, 직전 경기도 신인 최초로는, 신인 최초 맞나? 하여튼 신인 치고는 그 7타자 연속 삼진 그런 것도 했다고 하더라고. 그 경기에서 삼진 10개 잡은 걸로 기억을 하는데, 두 경기 다 컵스전이었어요. 데뷔전 컵스전에서는 조금 죽었지만 두 번째 경기에 바로 복수를 했다. 그리고 내일은 샌프란시스코를 상대를 하는 편이고요. 메이슨 블랙은 마이너리그에서는 굉장히 잘했는데, 지금 메이저리그 이제 아마 두 경기 치렀나? 상태가 좋아 보이진 않아요. 7.71에다가 WHIP도 1.97. 뭐 쓸만한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아, 아직까지는. 메이저리그 3경기 모두 다 피홈런을 맞았다, 이런 것들도 아쉽게 보이고요. 이닝 소화도 많이 못하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선발 왁구 차이는 확실히 피츠버그 쪽으로 쏠리는 감이 있다. 그래서 사실 뭐 승리 가능성 자체는 피츠버그가 높아 보이는데, 이게 뭐 스킨스 등판이어서 그런지 몰라도 피츠버그 팀이 1.57이면 사실 맛은 없잖아, 그런 생각은 드는데요. 왜냐면 이게 걱정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사실 최근 샌프란시스코 빠따 분위기가 굉장히 좋아요. 공교롭게도 이게 이정우 선수가 이탈을 한 뒤로 샌프란시스코 빠따가 되게 잘 치고 있는데, 샌프란시스코 최근 5경기 타율이 3할 3푼입니다.
엄청 잘 치고 있고 그 경기들에서는 모조리 홈런을 까기도 했었고 뭐 마토스 같은 애들도 그렇고 솔레어도 잘 치고 매체 에프먼도 살아나고 하면서 샌프란시스코 바다가 상당히 무서워요. 뭐 반대로 피츠버그도 요즘에 어제 뭐 레이놀즈 같은 애들 말로 홈런 까고 이러면서 좋게 볼 여지가 되게 많습니다. 저는 여러 차례 코너조나 그 맥커치 같은 애들도 살아났다 이런 얘기도 많이 했는데 저는 일단은 오바 쪽으로 볼게요. 오바 보는 거는 이렇게 샌프란시스코 바다가 분위기가 좋다면은 신인 스킨스를 조금 괴롭혀줄 수도 있지 않을까? 컵스는 그때 당시에 빠따 분위기가 되게 안 좋았는데 샌프란시스코는 요즘 빠따 분위기는 좋은 편이거든요. 내일도 우한 상대로 원정 낮 경기에 OPS도 좋게 찍힌다고 하고 양팀 다 최근 빠따 분위기가 좋은 만큼 어떻게 보면 스킨스는 잘 맞고 피츠버그 빠따가 메이슨 블랙을 비롯한 샌프란시스코 마운드를 괴롭혀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까지 한번 가져보면서 오바 쪽 보도록 하고요. 사실 승패 방향성은 저는 뭐 피츠버그 쪽 보기는 하는데 샌프란시스코 빠따가 너무 좀 빡세긴 해가지고 걱정은 많습니다. 1.57 일반승은 나는 솔직히 가져가는 메리트가 없어 보이고 일반승 갈 바에는 그냥 마행까지 질러버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근데 뭐 그만큼 배당 대비 메리트는 별로 없다고 봅니다. 이 경기는 어려운 경기예요. 다음 필라델피아 대 텍사스. 자, 잭 휠러랑 히니가 붙는데 일단 뭐 히니는 올 시즌에 이렇게 구속도 감소를 하고 포심에 의존을 많이 하는데 특히 구속이 떨어진 부분 이런 것들 때문에 히니의 경쟁력이 다소간에 떨어진 상황이다. 최근에는 이닝 대비 실점도 꽤 많은 상황이고요. 반면에 휠러도 지난 몇 년 동안 타이틀 같은 건 별로 없어도 뭐 방월 1위 타이틀이라든지 뭐 사이영 수상이라든지 이런 건 없었어도 알맹이가 꽉 찼어요. 그 WAR이라고 하죠. 윈 어버브 리플레이스먼트. WAR 상으로도 최상위권이었었고 그리고 단순히 방어를 외적으로 FIP 이런 세부 스탯상으로도 상당히 손에 꼽히는 투수였다. 근데 올 시즌에는 휠러가 방어율은 2.52 정도로 상당히 좋은데 그에 반해서는 이런 FIP 같은 부분에서는 딱히 막 두각을 이렇게 보이고 있지는 못해요. 원래는 휠러가 방어율 대비 FIP, 뭐 XERA 뭐 여러 가지 세부 스탯이 좋은 편이었는데 올 시즌에는 그 정도는 아니에요. 물론 이 FIP가 지금 2.75로 원래 3.0 미만이면은 에이스급 투수로 여겨지는데 비교적 아직까지는 좋진 않습니다. 가끔 이렇게 좀 털릴 때도 있었고 얼마 전에도 마이애미한테 4이닝 6실점으로 뜬금없이 두드러 맞기도 했었고 피츠버그한테 5이닝 5실점 하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그래서 가끔 처맞을 때가 있기는 해요. 그렇다고 해도 필라델피아의 1선발이고 요즘에 필라델피아 빠따는 텍사스랑 비교가 안 되게 좋잖아요. 제가 뭐 맨날 요즘에 필라델피아 마행 까고 있는데 어제도 타이완 워커처럼 좀 불안불안한 선발이었는데도 그 경기 필라델피아 마인도 봤는데 오늘 경기도 뭐 필라델피아 쪽 봐야죠. 이 경기가 뭐 필라델피아의 일반은 배당 맛없고 마헨도 1.83인데 그냥 공격적으로 가져가는 게 맞다고 봅니다. 요즘 필라델피아는 못 먹어도 그렇게 가야 된다고 보고 그 하퍼 같은 친구들이 요즘에 굉장히 잘해주고 있고 필라델피아 빠따가 막 엄청 막 두 자릿수 안타 상대를 맹폭하는 그런 정도 경기까지는 안 해도 핵심 타자들이 해줄 때는 해주거든요. 반대로 텍사스는 맨날 막 얘기하는 거 시미언 같은 애들 슬로우 스타터다 코리 시거 전혀 작년 같지가 않다 전반적인 빠따 부진을 많이 얘기를 했는데 텍사스 지금 10경기 동안 두 자릿수 안타가 한 번도 없습니다. 홈런은 13방으로 조금 치는데 일단 출루도 적고 안타수도 적고 지금 10경기 타율 2할 6리죠. 2할 6리 타율로 홈런을 13방 까고 있는 건 인상적이긴 한데 전반적으로 이렇게 선발 차이도 있고 빠따 분위기 차이도 심한 상황이어가지고 저는 필라델피아 쪽에다가 저는 이 경기 오바 보는데 나는 휠러가 온전치 못하다고 생각하거든 약간. 텍사스 빠따가 안 좋은 편이긴 한데 필라델피아가 히니를 팰 수도 있는 거고요. 그냥 오바 보고 있습니다. 사실 휠러가 기가 막히게 막아주면은 당연히 언더 보는 게 편하긴 한데요. 개인적으로는 휠러도 완투나 완봉 거두고 그럴 것 같진 않아요. 요즘 포스를 보면은 저는 예년보다는 휠러가 조금 상태가 안 좋다고 봐가지고 저는 필라델피아 쪽에다가 오바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신시내티 대 샌디에고기 분석하기 상당히 힘든 경기입니다. 프랭키 몬타스 뭐 오락가락하죠. 요즘엔 이닝도 많이 못 먹고 있는데 그 초반엔 조금 기세가 좋았다가 한번 이제 그 공에 맞은 다음에 조금 경기를 못 나섰습니다. 요즘에 두 경기 동안 4.2, 5실점, 5이닝 3실점 이렇게 해주고 있는데 얘는 뭐 옛날보다 구속도 조금 떨어졌고 옛날에도 막 오클랜드 시절에는 조금 각광받던 시절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 정도 모양새는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맷 월드론 너클볼 투수잖아요. 일단 월드론 경기 분석이 상당히 어려워. 그냥 그나마 얘기할 만한 거는 그 포수를 조금 탄다. 캄푸산으로 할 때는 8.36 샌디에고의 주전 포수는 8.36인데 카일 히가시오카랑 할 때는 4.61로 그래도 히가시오카가 월드론의 이런 너클볼을 잘 받아준다 이런 얘기는 할 만한데 그냥 엄청 털릴 때는 털리고 막아줄 때는 잘 막아. 요즘에 두 경기 동안 잘 막았어요. 다저스 상대로 5.1이닝 2실점 애틀랜타한테 5.2이닝 1실점 삼진도 10개나 잡았습니다. 이러면서 월드론 경기는 진짜 주사위예요.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그냥 저는 요즘 빠따 분위기 차이를 또 얘기를 해야죠. 제가 뭐 신시내티 그레이트 아메리칸 볼파크가 타자한테 유리한 구장이다. 그리고 홈런 지표도 상당히 높다. 이런 얘기들을 했는데 지금 뭐 몬타스가 35이닝 동안 피홈런 6방이면은 적지는 않고 월드로는 너클볼러인데 너클볼이 흔들리는 날에는 사실상 배팅볼이잖아요. 45이닝 동안 6피홈런 뭐 이런 지경이어서 개인적으로는 빠따는 샌디 9.5 좀 못 믿었긴 하지만 그냥 오바? 이렇게 생각은 하네요. 빠따는 확실히 샌디가 나아. 이 신시내티가 또 최근 5경기 동안 빠따가 지랄이 났거든요. 타율 1할 6푼 6리 이런 상태여가지고 신시내티 빠따가 진짜 저기 뭐지 어린 친구들이 많은 만큼 불 붙으면 확 불 붙는데 얘네가 올 시즌에도 빠따 침체기가 길어지고 있는 편이고 샌디에고는 요즘에 아라이즈 멀티 안타 계속 해주고 있고 뭐 다른 친구들도 아라이즈 출루를 활용하는 모습들도 많이 나오고 빠따는 샌디 쪽이 확연하게 낫다고 보고요. 그래갖고 저는 샌디에고 쪽을 봅니다. 이 경기는 뭐 큰 욕심 내기보다는 그냥 일반승 정도 이렇게 볼 것 같고 오바 보긴 하는데 오바를 보려면은 몬타스나 월드론 모두 다 도와줘야 돼요. 월드론의 그 너클볼 구위가 좋아진다 이러면 좀 빡셀 수도 있긴 합니다. 원래 월드론 경기가 분석이 졸라 어려워. 다음 시컵 대 애틀랜타인데 지금 보시다시피 선발 투수 왁구가 상당히 별로입니다. 벤 브라운 같은 경우는 지금 거의 뭐 불펜 투수로 많이 뛰었죠. 가끔 이렇게 선발로 뛰는 경우도 있었는데 최근엔 특히 롱리리프로 많이 뛰었습니다. 원래 이날 컵스 선발이 그 핸드릭스가 예정이었는데 핸드릭스의 상태가 너무 안 좋다 보니까 올 시즌에 그래갖고 불펜으로 내렸다고 하더라고요. 벤 브라운이랑 핸드릭스가 서로 간에 자리를 조금 바꾼 입장이고 내 벤 브라운이 길게 못 던지면은 핸드릭스를 쓸 가능성도 있어요. 그러면은 나는 땡큐라고 본다. 왜냐면 요즘에 애틀랜타 빠따가 또 상승세로 접어들었기 때문에. 그리고 AJ 슈버, AJ 스미스 슈버는 작년에도 몇 차례 나왔는데 이 친구가 뭐 구위 같은 것들은 괜찮게 평가를 받는다고 해요. 근데 메이저리그에서는 아직까지 딱히 뭐 좋은 모습을 보여준 적이 없었다. 그리고 최근 마이너에서 18.1이닝 동안 삼진은 19개 잡았지만은 볼넷도 많았었고 5.47의 방어율에다가 피홈런 6방 18.1이닝 동안 피홈런 6방입니다. 피홈런 6방 얘랑 같이 올린 다리우스 바인스 이런 애들도 뭐 나올 수도 있는데 글쎄요 뭐 이 경기를 나는 애틀랜타가 갑자기 왜 쇼버를 올린지 모르겠지만은 뭐 쇼버를 쓴다 다리우스 바인스를 쓰겠다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둘 다 뭐 상태는 좋지는 않아요. 그래가지고 일단 선발상으로는 둘 다 좀 추칠만해 보인다 이런 생각이고 그 애틀랜타 빠따는 제가 살아났다는 얘기를 계속해서 하는 게 뭐 경기는 많이 못 가져갔어도 어제 이제 그 프리드가 9이닝 던져주면서 아주 그냥 컵스를 압살을 했고 홈런도 최근 3경기 동안은 7방 많이 살아났어요 나름대로. 반대로 시카고 컵스는 여전히 최근 6경기 동안 7안타 4안타 5안타 2안타 7안타 3안타 최근 4경기 동안 홈런이 또 없는 상황입니다. 시카고 컵스 빠따는 굉장히 부진한 상태이고 그래도 내일 뭐 쇼버 같은 애들 공은 좀 칠만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고는 있는데 시카고 컵스도 막 벨린저라든지 돌아온 스완슨도 그렇고 평소엔 잘 못 치는데 중요할 때 쳐주는 뭐 모레 같은 애들도 있고 근데 이런 애들이 요즘에는 잘 활약을 별로 못해요. 스즈키 세이야는 만들어주는 건 잘 만들어주는데 생각보다 컵스가 좀 못 살리네 그런 생각도 들고 애틀랜타 쪽에다가 오바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는데요. 선발이 아쉬워도 그건 시컵도 마찬가지다. 빠따상으로는 요즘에 애틀랜타 분위기가 더 좋아 보인다 이런 것들도 있고 해가지고 저는 애틀랜타 쪽에다가 오바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할 텐데 9.5 기준으로는 양팀이 시카고 컵스 언더 8번, 애틀랜타 최근 10경기 언더 7번 이런 것들은 조금 빡세기는 하죠. 다만 애틀랜타가 막 7.5 기준으로도 오바 게임이 별로 없었는데 최근에 4경기 동안 9.5 기준으로도 오바가 3번이나 돼요. 그만큼 요즘에는 확연하게 빠따가 좀 터지고 있다 이런 편이어가지고 저는 애틀랜타 쪽에다가 오바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경기 오클랜드 대 콜로라도 경기입니다. 오클랜드가 요즘에 좀 신인급 여러가지 선발 테스트를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에스테스가 나온다. 에스테스 지금 올 시즌 2경기 등판했는데 첫 등판 때 5이닝 2실점 그리고 다음 휴스턴한테 3.2이닝 8실점으로 되게 뭐 오락가락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표본이 별로 없다 보니까 딱히 이 친구를 평가할 여지는 별로 없고 마이너리그 성적도 딱히 좋지는 않았다 이런 것들도 얘기할 만은 하겠죠. 6경기 동안 피홈런 7방 이런 것들도 그렇고 내일 이제 콜로라도가 라이언 펠트너예요. 어제 제가 그런 얘기 들었습니다. 콜로라도가 선발이 퀀트릴, 곰버, 펠트너일 때는 꽤나 볼만하다. 어제 곰버가 8이닝 되게 그냥 아주 지배적인 피칭을 했습니다. 곰버가 내려가자마자 오클랜드가 점수를 냈는데 나 솔직히 곰버가 근데 그 정도까지 해줄 줄은 몰랐어. 물론 오클랜드 빠따도 못하는 건 맞는데 곰버가 진짜 제 예상보다 너무 잘해가지고 오바가 안 났거든요. 근데 펠트너는 사실 곰버급 레벨은 아닌 것 같아. 엄밀히 말하면은 그 퀀트릴이랑 곰버보다 살짝 아래 레벨로 보이긴 하는데 얘도 이런 거는 얘기할 만해요. 시즌 방어율이 지금 5.69인데 이런 FIP랑
그 ERA의 격차, 좀 세부 스탯, 투수의 개인기 자체는 그래도 봐줄만은 하다. 그 방울이랑 FIP의 격차가 리그에서 세 번째로 좋아요. 말 그대로 실제 이런 방울보단 투구 내용은 괜찮은 편이다. 그리고 바빕 운도 안 따르는 편이고 리그에서 여섯 번째로 바빕이 안 좋은 상황이어가지고 운도 안 따른다. 뭐 이런 친구인데 그래도 막 가끔 저번에 8이닝 먹어줄 때도 있었고 6이닝 2실점 텍사스 상대로 해줄 때도 있었고 오클랜드처럼 빠따가 조금 약한 팀이라면은 그래도 펠튼을 어느 정도 믿어본지는 합니다. 근데 그러면서도 아까 말했던 퀀트릴이나 곰보의 레벨까지는 아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실점을 해줄 거라고 보고 내일은 막 펠트너가 어제 곰보처럼 그렇게 개씨 포투를 해줄 여지는 별로 없어 보여. 저는 개인적으로 7.5 기준 오바를 보도록 하고 사실 이게 사이클상으로 이제는 그만 볼 때가 됐어. 콜로라도 빠따도 어제는 12안타 쳤지만은 그 전에 두 경기 동안 3안타 8안타밖에 못 쳐가지고 콜로라도 빠따 사이클도 사실은 끝난 게 맞긴 하거든요. 나는 근데도 오바 볼래. 네, 그리고 승패 사이드는 저는 콜로라도 보겠습니다. 이게 또 콜로라도가 역배 받았는데 난 앞만 봐도 선발도 펠트너가 조금 더 낫고 콜로라도 빠따는 여전히 이런 끝발은 조금 있어 보이긴 하거든요. 이 경기 뭐 이런 건 아쉽습니다. 내일 콜로라도는 우한 상대로 원정 낮 경기에 OPS가 상당히 떨어진다. 반면 오클랜드는 우한 상대로 홈에서 낮 경기를 치를 때가 OPS가 본인들 컨디션 중에 가장 좋다. 이런 것들도 있긴 있어요. 그래갖고 뭐 빠따가 오클랜드가 좀 힘을 내주고 콜로라도는 못 칠 수도 있다. 이런 상황이긴 한데 저는 뭐 그래도 콜로라도 쪽에다가 오바 보고 있고요. 좀 안정적인 선택하실 분들은 콜로라도 프레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디트로이트 대 토론토 경기. 자, 제가 잭 플레어티에 대한 칭찬을 되게 많이 했습니다. 이게 얼마 전에는 본인 그 삼진 커리어 하이 기록을 세우기도 했었고 14개의 삼진 메이저리그에서 다루는 칼럼에 막 나올 정도로 플레어티의 활약이 좀 인상적이라고 해요. 시즌 방어는 3.79인데 사실 플레어티를 조금 더 들여다보면은 이 친구가 메이저리그 여러가지 스탯 중에 XFIP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FI 기대값이라는 거야. 보면은 XFIP 전체 1등이 잭 플레어티입니다. 방어율은 3.79인데 기대 방어율은 2.92로 오히려 운이 없다. 이런 모양새 좀 보이고 있고요. 바빕도 리그 8위에요. 운이 안 따르는 편이고 방어율이 3.79인데 FIP는 2.78이다. 제가 아까 휠러 얘기하면서 FIP가 3.0 미만이면은 좀 에이스급 자질이 있다 이렇게 보는데 2.78로 상당히 훌륭합니다. 그리고 XFIP 이거는 뭐 구장 같은 것까지 편차를 따져가지고 본 걸로는 플레어티가 리그에서 최고 수준의 이런 내용을 보여주고 있다. FIP는 투수의 개인기예요. 삼진 많이 잡고 볼넷 안 주고 피홈런 적고 이런 지표여가지고 플레어티는 저는 좀 세인트루이스 시절에도 작년에 볼티모어 시절에도 좀 마탱이가 같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제가 이거 이제 매년 투구 내용의 변화에 따른 전체적인 그림이라고 했는데 이게 빨간색이 많을수록 좋고 파란색이 많을수록 안 좋은 거다 이랬는데 보시다시피 작년에 비해서 지금 삼진 퍼센트 비비 퍼센트 제구 볼넷을 많이 안 준다는 거 상위 94% 정도로 볼넷을 안 줘요. 그리고 휘프레이트 헛스윙률 이런 것들 여러 가지 면에서 다 지금 좋아졌습니다. 이런 상태여서 플레어티의 게임 내용이 상당히 좋다. 반대로 거스먼도 얘도 마찬가지로 방어율 대비 FRP 같은 거는 좋아. 투수 개인의 개인 역량 자체는 봐주만 하다는 건데 방어율이 4.89로 워낙에 원래 거스먼의 클래스를 생각하면은 방어율 자체는 높다. 안 좋은 쪽으로 뻥튀기가 되어 있다 이런 느낌이고 거스먼 역시 그 바빕 같은 경우는 되게 안 좋은 편이에요. 얘도 운이 안 따랐다는 소리고 이 친구가 커리어 내내 포심이랑 스플리터가 장기였는데 보면은 지난 한 3년 동안은 다 플러스 구종이었는데 올 시즌에는 포심이 마이너스 7, 피안타율도 높고 스플리터도 마이너스 2 지금 피안타율 뭐 아주 높지는 않지만 작년보다도 안 좋아진 상황이에요. 이래가지고 내용상으로는 플레어티는 조금 안 좋았다가 회복하는 모양새 거스먼은 글쎄요 요즘에 또 3이닝 7실점 미네소타한테도 맞고 템파베이한테도 6이닝 3실점 적지 않은 실점 해주고 있어가지고 나는 선발에 견고하면 플레어티 쪽이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들대. 그리고 내일 뭐 빠따상으로도 디트로이트가 평소보다 우한 상대로 홈 밤경기를 하게 되면은 평소보다 잘 친다고 하고 토론토 우한 상대로 원정 밤경기에는 오히려 못 친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도 보이고 근데 뭐 다만 이게 요즘에 디트로이트 빠따는 일을 너무 못하는데 토론토 애들은 꽤 잘해요. 디트로이트는 빠따 부진으로 최근 8안타, 7안타, 6안타, 6안타 4연패에 빠져있는데 토론토 애들은 이제 뭐 보비셋이나 불개주 같은 애들도 살아나고 그러면서 꽤나 괜찮다고 했습니다. 어제보다는 게임이 쉽진 않을 것 같아요. 어제는 나스트린이라는 되게 좀 쉬운 선발의 상대를 한 거고 오늘은 플레어티다 보니까
저는 일단 디트로이트 쪽 볼게요. 이 경기도 디트로이트가 프레 받았는데 디트로이트 프레는 1.46, 일반승 1.79면은 사실 일반승 배당이 조금 아쉽기는 해. 이거보다 좀 더 줘야 되지 않나 싶긴 한데 저는 한번 디트로이트 쪽 볼게요. 근데 그러려면 디트로이트 빠따가 도와줘야 되고 만약에 안 도와주면 나는 언더이지 않을까 싶네. 플레이어티의 견고함을 봤을 때는 지금 토론토 빠따가 플레이어티를 괴롭히긴 좀 어려워 보인다. 그런 생각은 조금 듭니다. 다만 디트로이트가 올 시즌 초반에 막 불펜 방어 전체 1등도 찍고 했었는데 요즘에 한 열흘 사이에 2.89에서 3.43까지 많이 떨어지긴 했어요. 이런 것들도 경기 길게 가면은 디트로이트가 고전할 수도 있다 이런 지표여서 사실 이 경기도 디트로이트 보는 맛이 많이 있진 않습니다. 역배치고는 배당도 별로인 셈이에요. 다음 이제 마지막으로 화싹 경기인데 마이크 클레빈저랑 그레이슨 로드리게즈가 붙습니다. 저는 그레이슨 로드리게즈의 9위 칭찬을 되게 많이 했는데 얘가 이제 그 부상자 명단 갔다가 거의 한 20일 만에 돌아왔죠. 근데 복귀한 경기에서 시애틀 상대로 6이닝 1피안타 7K 딱 그레이슨 로드리게즈 다운 활약을 보여줬어요. 되게 뭐 훌륭한 활약 해줬었고 작년에 전반기 때는 되게 못했는데 후반기 때 불붙기 시작했다. 그런 것들이 올 시즌 초반에도 이어지고 있다. 그래서 지금 시즌 방어율 3.15예요. 상당히 좋은 편이고 반대로 이제 클레빈저는 작년에 사실 화이트삭스에서 유일한 선발들 가운데 유일한 사람이었어. 지올리토나 랜스링 같은 애도 엄청 쳐맞았는데 코팩도 그렇고 근데 클레빈저는 그 와중에 혼자 잘했거든요. 근데 올 시즌에 구속도 조금 안 나오고 이닝 소화도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3경기 동안 2이닝 4실점, 4.2이닝 1실점, 4.2이닝 3실점 이렇게 해주고 있어가지고 클레빈저가 정상 상태가 아닌 것 같아요. 다만 이런 건 있어요. 클레빈저도 통산 51타석 동안 볼티모어 빠따한테는 1할 오픈 9리 상대를 굉장히 잘했다고는 합니다. 그리고 요즘에 그 볼티모어 빠따도 분위기가 상당히 안 좋죠. 지금 요즘에 4만타 8안타 치면서 3연패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이 좀 아쉬워. 볼티모어 빠따가 요즘에 너무 일을 못한다. 반면에 화싹은 최근 10경기 동안 두 자릿수 안타 한 번도 기록을 못했습니다. 타율 2할 2푼 8리 굉장히 별로인 상태이고 내일도 아마 화싹 빠따는 그레이슨 로드리게즈를 공략하지 못할 가능성이 커요. 또 이런 건 있죠. 내일 이렇게 컨디션 OPS 상으로는 화싹은 리그 꼴찌 빠따인데 우한 상대로 홈 밤경기 때는 그나마 낫다. 볼티모어 리그 6등 빠따인데 우한 상대로 원정 밤경기 때는 얘네 컨디션 중에서 가장 안 좋을 때다. 이런 것들도 보이기는 하거든요. 나는 그래도 볼티 쪽을 보기는 해. 선발 차이도 꽤나 있어 보이고 클레빈저가 저점이기 때문에 그리고 빠따도 근본적으로는 볼티가 확연하게 낮다고 봐야 되기는 해요. 볼티모어 쪽 볼 텐데 이것도 배당이 되게 별로예요. 볼티가 일반승 1.35 마헨이 1.6이면은 진짜 이거 뭘 가야 되나 싶기는 해. 그렇다고 언더오버 보기도 힘들고. 네, 저는 이 경기 볼티 쪽으로 보고는 있는데 배당이 별로 맛이 없네요. 이렇게나 내일 경기들이 많이 좀 맛이 없어요. 그 정도 생각해 보도록 하고 바로 이제 느바. 자, 지난번에 제가 이 양팀 경기를 오바를 봤었죠. 그리고 오바를 주력 삼았는데 쉽게 됐습니다. 저는 뭐 올 시즌 얘네들의 맞대결상으로 막 250점이 넘는 게임도 한 3번인가 있었고 한 번만 언더였었고 224 기준으로는 그리고 또 한 230점대 게임 그렇게 있었다. 전반적으로는 인디애나는 페이스가 빠른 팀 빨리빨리 넣는 팀이고 보스턴은 잘 넣는 팀이다. 그리고 올 시즌에 양팀 모두 다 이렇게 경기당 평균 득점 1, 2등 간의 싸움이다. 둘이 합하면 244점이 나와요. 지난 경기가 뭐 연장 가긴 했지만은 연장 가기도 전부터 이미 오버였었어. 경기는 사실 보스턴이 조금 헤맸습니다. 이날 인디애나 턴오버가 21개였는데 글쎄 뭐 할리버튼이 조금 이렇게 압박 수비에 그 블리츠 수비 같은 거에 고전하는 편이라고는 해도 보스턴이 꽤 잘해줬습니다. 원래 같으면 보스턴이 홈에서는 인디애나 정도는 조금 벌려놔야지 맞잖아요. 근데 좀 그러지 못했었고 게임 내용을 조금 들여다보면은 자 이날 인디애나는 야투율이 53.5% 3.37.1%였었고요. 그리고 반면에 보스턴은 평소보다 못 넣었다. 야투 시도가 둘 다 99번 아까 뭐 인디애나가 99번 이런 식으로 양팀 합쳐서 거의 200번에 가까운 이런 양상이었다. 제가 그 전에 보스턴이 클리블랜드와 마이애미 시리즈에서는 평균적으로 양팀 합쳐서 170번 정도의 공격 기회밖에 갖지를 못했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는데 이날은 양팀 모두 다 빠른 템포로 게임을 한 편이었었고 특히 보스턴이 야투는 되게 별로였었어. 47.5% 그리고 3.33.3%로 둘 다 이제 인디애나에 못 미쳤는데 자유투 차이가 되게 많아요. 자유투 30개나 얻어냈었고 24개 넣었다. 인디애나는 자유투 10개 자유투가 20개나 차이가 났었죠. 아무래도 좀 홈발도 뭐 어느 정도 있다고 봐야 되고 플레이 스타일도 조금 있다고 봐야 되는데 저는 똑같습니다. 이 경기 또 오바 볼게요. 얘네들의 스피드는 그냥 여전한 것 같아. 양팀 다 주고받고 있는 거. 인디애나 게임이 빠른 템포 경기 운영은 네, 어쩔 수 없이 계속해서 그렇게 나온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원래 그게 인디애나 색깔이고 근데 인디애나 예를 들어서 초반에 조금 많이 안 풀린다.
그러면 경기를 놔줄 수도 있겠죠. 그런 경우에는 오바가 안 될 수도 있는데, 왜냐면 또 보스턴이 엄청난 홈 강자에다가 좀 뭐랄까 모멘텀을 확 쓸어 담는 그런 것들을 되게 잘하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오바가 안 날 수도 있는데, 나는 근데 어지간해서는 얘네는 계속해서 빠른 템포로 경기를 할 거고 좀 비등비등한 게임이 나올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근데 전반적으로 보스턴이 제대로는 못했지만은 강팀으로서의 면모는 느껴졌던 것 같아요. 특히 수비적인 부분이나 해줘야 될 때 해주는 부분도 이런 것들은. 이 경기는 한번 오늘은 보스턴의 마헨 냄새도 조금 맡아보고 싶어. 1차전 때는 사실 보스턴이 평소보다 정신을 못 차렸는데 그냥 좀 평소만큼 해주면은 잡아낼 것 같은데 마헨으로. 한번 보스턴의 마헨까지 기대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오바 이렇게 볼게요. 오늘 딱 세리에 한 경기 있습니다. 칼리아리를 바로 직전 경기에서 라니에리 감독이 강등권에서 구해냈어요. 작년에 이제 칼리아리가 세리에 비해 있었는데 승격을 시켰고, 그 다음에 올 시즌도 강등 위기에서 지켜냈습니다. 이 라니에리 감독님의 이런 감독 그 이력을 보면은 칼리아리 감독으로 세리에 C 3부 리그에서 세리에 B로 올리고, 세리에 B에서 바로 다음 시즌 세리에 R로 올리고, 라니에리 감독의 명성을 이렇게 좀 시작을 한 게 칼리아리부터가 시작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마무리도 칼리아리에서 한다. 낭만 있는 감독님이죠. 그리고 피오렌티나에 몸담은 적이 있어요. 그때 이제 바티스투타, 막 루이 코스타 있고, 이제 피오렌티나가 본격적으로 그 70주 시대에 합류했던 그 시기를 또 감독을 했던 분이에요. 이후에는 또 뭐 발렌시아나 꼬마, 첼시 이런 데서 명성 날렸고, 역사적인 EPL에서 레스터 시티 우승까지 이뤘었죠. 제가 되게 좋아하는 감독님이어가지고 이렇게 좀 얘기 좀 해보려고 하는데, 어쨌든 오늘 분명히 라니에리 감독님은 끝나고 무조건 기립박수 받을 거고 양팀 모두에게 아름다운 추억을 선사했던 감독님이기 때문에, 이 경기가 제가 자꾸 이런 좀 외부적인 얘기를 하는 이유는, 이 경기가 딱히 양팀 모두 다 칼리아리는 시즌 마지막 경기인데 이 경기에서 만약에 패한다고 하더라도 엠폴리 상대로 그 상대 전적이 앞서기 때문에 어차피 강등은 안 당합니다. 그래서 잔류가 이미 확정된 상태이고, 피오렌티나도 그냥 유로파 컨퍼런스 리그 결승에 아마 초점을 맞출 거예요. 사실 뭐 경기 내적으로 얘기를 할 건 별로 없어요. 뭐 칼리아리가 강등을 탈출하기 위한 강등로이드가 있었다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계속해서 이렇게 좀 승리를 못하다가 직전 경기 사솔로를 강등으로 보내버리고 본인들은 원정에서 승리를 하는 이런 모습으로 잔류를 하긴 했는데, 딱히 그냥 양팀 다 오늘 별다른 동기부여는 없다. 이 정도 얘기할 만하고, 그래도 이제 이거는 볼만하죠. 칼리아리의 홈 전적이랑 원정 성적을 한번 볼 텐데, 칼리아리는 제가 맨날 세리아 분석할 때마다 이탈리아 반도랑 떨어져서 시칠리아 섬에 위치를 하고 있는 그런 구단인데, 얘네들도 나름대로 홈이랑 원정 차이가 꽤 있어요. 보면은 칼리아리 올 시즌 홈에서는 6승 7무 5패, 원정 2승 5무 12패 이런 식으로 홈에서는 그래도 승리를 많이 챙겨갔습니다. 원정에 비해서는. 양팀 다 동기부여 없어갖고 나는 그냥 무승부 찍을 것 같아. 이 경기 뭐 피오렌티나가 반드시 승점을 엄청나게 갈구하고 있다 이런 것도 아니고, 이 경기에 대한 동기부여는 별로 없다. 그냥 뭐 라니에리 감독님의 딱 알맞는 은퇴 무대인 것 같다. 그냥 그런 생각들만 들고, 저는 그냥 무승부 한번 찍고서는 그렇게 보려고 합니다. 오바도 찍을 법은 해요. 근데 나는 이 경기 그냥 오바 배당보다는 그냥 무승부 찍고 말 것 같네.